당신이 착할수록 당신은 더 악해진다. 말도 안 되는 소리처럼 들리죠. 하지만 당신이 이 말에 반응하기 직전 아주 작은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 당신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을 도발로 치부할 것인지, 아니면 왜 이것이 그토록 불편함을 유발하는지 탐구할 것인지. 왜냐하면 여기 불편한 진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세상에 보여주는 착함은 중립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에는 대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당신이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감추는 것에 쌓입니다. 마지막으로 당신이 지나치게 착했던 때를 떠올려 보세요. 진정한 착함이 아니라 연기했던 그 착한 말입니다. 반대하고 싶었지만 동의했던 그때, 소리치고 싶었지만 웃음으로 넘어갔던 그때, 거절하고 싶었지만 받아들였던 그때, 뭔가 느꼈죠. 그렇지 않나요? 무거운 감정, 가슴속 아래로 누르는 긴장감, 마치 진짜 당신의 목소리를 죽일 때마다 당신의 영혼과 이 올바른 나 사이에 벽이 쌓이는 것처럼. 이 벽에는 이름이 있습니다. 칼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습니다.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사회적 가면. 그리고 우리가 이 가면에 더 많이 투자할수록, 의식 없이 더 착해질수록 당신이 외면하는 당신의 일부에서 더 어두운 무언가가 커집니다. 하지만 이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들어가기 전에 당신은 그 지침을 인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이 거기서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연기된 착함은 지칩니다. 착한 사람이 되는 게 어려워서가 아니라 만들어진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는 데 끊임없는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매 순간 말을 조절하고 감정을 숨기고 당신이 보여주고 싶은 이미지에 맞지 않는 모든 욕구를 짓눌러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렇게 하는 동안 당신 내면의 어떤 부분은 분노해집니다.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게 인정을 받기 위해 진짜 자신을 버렸다는 이유로. 여기 역설이 있습니다. 착함이라는 이름으로 당신의 진짜 모습을 억압할수록 당신은 내심으로 더 공격적이 됩니다. 행동으로가 아닙니다. 판단으로. 차갑고 조용한 분노로, 당신이 느끼고 있다는 것조차 모르는 원망으로. 가장 착한 사람들이 종종 다른 사람들에 대해 가장 가혹한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나요? 그들이 따뜻한 목소리로 말하지만 냉정하게 판단하는 방식, 그들이 절대 목소리를 높이지 않지만 뒤에서 평판을 깎아내리는 방식, 이것은 위선이 아닙니다. 심리적 메커니즘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동합니다. 그리고 당신 주변 사람들에게 투사되어 다시 나타납니다. 윤근 이것을 명확하고 날카로운 진리로 봤습니다. 그는 당신이 오직 착하기만을 원할수록 그가 그림자라고 부른 당신의 무의식적 부분이 더 강해진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림자는 악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되면 안 된다고 결정한 모든 것입니다. 분노, 욕심, 질투, 욕망. 사회가 당신에게 감춰야 한다고 배운 모든 정상적인 인간의 본능들. 그리고 당신이 자신의 이 부분들을 무의식 속에 계속 짓누를 때 기묘한 일이 일어납니다. 당신은 이 특성들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욕심쟁이라고 판단하는 사람, 아마도 당신이 하고 싶지만 자신에게 절대 허락하지 않는 무언가를 하는 중일 겁니다. 당신이 무례하다고 느끼는 사람, 그들은 당신이 날마다 눌러담는 그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혐오하는 것은 종종 당신이 자신 안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것의 거울일 뿐입니다. 여기 아무도 듣고 싶어 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의식 없는 착함은 미덕이 아닙니다. 그것은 억압입니다. 그리고 억압은 항상 뎃값을 요구합니다. 당장은 아닙니다.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천천히 당신은 당신 자신과 당신의 삶 사이의 거리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마치 당신이 밖에서 자신을 관찰하고 있는 것처럼, 누군가 다른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인정을 얻기 위해 만든 가면은 결국 당신의 진짜 얼굴보다 더 진짜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당신은 진실을 아는 당신 안에 그 부분과의 연결을 잃게 됩니다. 부당함을 당했을 때 솔직한 분노를 느끼는 그 부분, 죄책감 없이 거절할 수 있는 그 부분, 착한 사람의 이미지에 맞지 않는 욕망을 가진 당신의 그 부분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무의식 속으로 들어갈 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위험이 숨어 있습니다. 당신의 진짜 감정들이 무의식이 되면 당신은 그것을 통제할 수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새어나옵니다. 당신의 선택이 아니라 무의식적인 판단으로,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로, 예측 불가능한 폭발로, 사소한 일에 비정상적으로 격렬하게 반응했던 경험이 있나요? 상처도 아닌 말 한마디에 갑자기 화나는 자신, 설명할 수 없는 미움이 솟아나는 작은 실수, 이것은 성격의 약점이 아닙니다. 그림자가 터져 나오는 겁니다. 당신이 억눌렀던 모든 것이 당신의 착함이라는 방어벽의 작은 구멍을 통해 빠져나가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이것을 그토록 위험하게 만드는 것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을 착한 사람으로 정체화할수록 당신의 그림자는 더 폭력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의식적인 착함은 빛과 어둠을 모두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의식 없는 착함은 어둠을 더욱 깊이 누를 뿐이고 그곳에서 아무의 감시도 받지 않은 채 자라나갑니다. 윤근, 진정한 악이 자신이 잔인할 수 있다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이 절대 그럴 수 없다고 믿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어두운 욕망들을 마주하고 관찰하는 법을 배워본 적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관찰되지 않는 것은 절대 통제될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서 가장 큰 상처를 준 사람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들 중 몇 명이 자신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다고 진심으로 믿었나요? 몇 명이 자신의 행동이 정당하고 필요하며 심지어 숭고하다고 확신했나요? 대부분의 인간적 잔인함은 자신이 악의적이라는 걸 아는 사람들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자신을 영웅으로 여기지만 자신 안의 그림자를 절대 들여다본 적 없는 사람들에게서 나옵니다. 이것은 착함이 거짓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자각 없는 착함은 위험하다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의식 없이는 당신의 착함이 심리적 폭력의 형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당신 자신에게, 그 다음에는 결국 주변 사람들에게. 당신이 분노를 부인할 때 당신은 짜증 많은 사람이 됩니다. 당신이 욕심을 부인할 때 당신은 조종합니다. 당신이 질투를 부인할 때 당신은 방해합니다. 이 모든 게 자각 없이 일어납니다. 그림자는 어둠 속에서만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그것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는 그 사이에 그림자는 당신의 행동을 조종합니다. 그래서 가장 착한 사람들이 종종 가장 깊은 정서적 상처를 줍니다. 노골적인 공격이 아니라 수백 개의 작은 상처들로 말이죠. 여기서는 한마디의 미묘한 말, 저기서는 걱정으로 위장한 비난, 가장 중요한 순간에 흘러내린 따뜻한 말씀, 모두 미소 뒤에 숨어 있습니다. 모두 마주치면 부정됩니다. 그냥 도와주려는 마음이었어.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이런 말들은 자신이 상처를 줄 수 있다는 걸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사람 안에서 작동하는 그림자의 특징입니다. 그렇다면 여기 당신이 자신에게 꼭 물어봐야 할 질문들이 있습니다. 착하게만 살려고 하다가 지친 적이 있나요? 하나 놓친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이유를 알 수 없는 화를 느껴본 적이 있나요? 자신에게는 절대 들이댈 수 없는 가혹함으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그림자를 보고 있는 겁니다. 결함이 아니라 깨달음으로서 말이죠. 윤기 그림자를 드러낸 것은 당신을 비난하기 위함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당신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당신이 당신 자신의 절반을 계속 부인하는 한 당신은 절대 온전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온전하지 않은 한 당신의 착함은 항상 연기일 것입니다. 당신이 깨닫는 것보다 훨씬 큰 뎃값을 치르는 영이, 당신이 인정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상처를 주는 영이,
하지만 아무도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아직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지 못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통합이야말로 의식 없는 착함을 자각 있는 진정성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참된 착함은 당신의 어둠을 인정하는 것이 두렵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 욕심, 질투가 없는 척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 욕구들에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할 뿐입니다. 그리고 완전한 자각 속에서 이루어지는 이 선택이야말로 진정한 미덕과 억압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당신이 자각 없이 착할수록 당신의 무의식 안에 더 많은 악이 쌓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자신 전체를 더 자각하게 될수록 당신의 착함은 더욱 진정한 것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당신이 느끼는 것을 부정하는 데서 비롯되는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느끼는 것으로 무엇을 할 것인지 의식적으로 선택하는 데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은 당신이 가면을 벗기를 멈추고 그 가면 뒤에 있는 얼굴을 보기 시작할 때만 가능합니다. 하지만 심리적으로 정확히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왜 우리 자신의 일부를 거부하는 것이 이런 투사와 판단의 악순환을 만들어낼까요? 답은 윤기 수십 년 동안 탐구한 심리 메커니즘 안에 있습니다. 당신이 깨닫지 못하는 사이에 무지가 어떻게 상처로 변해가는가를 말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시작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진정한 변화는 당신이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배울 때 일어납니다. 그리고 왜 당신이 지금까지 완전히 눈이 멀어 있었는지를 말입니다. 이 역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윤기 그림자라고 부른 심리 메커니즘을 탐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외면하는 우리 자신의 부분들, 그리고 이 외면의 행위가 어떻게 착함을 무의식적인 상처의 형태로 변화시키는지에 대해 말입니다. 우리가 살펴본 역설 착함 뒤의 숨은 악은 단순한 도발적 아이디어가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본성에 훨씬 더 깊은 무언가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윤기 우리를 지배하는 무의식적 패턴들을 연구하기 시작했을 때 그는 깊은 진실을 발견했습니다. 우리 각자는 분열되어 있다는 것을. 종교가 말하는 선과 악 사이가 아니라 우리가 드러내는 것과 감추는 것 사이에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감추는 것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단지 그림자 속에서 더 강해질 뿐입니다. 윤은 이것을 그림자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시적 비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실제 심리적 저장소입니다. 당신이 자신 속에서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모든 특질, 욕구 진실을 담고 있는 당신의 무의식적 부분, 당신이 자신이 아니라고 부정하는 모든 것, 사회에 맞추기 위해 억누르는 모든 것, 받아들여지기 위해 숨기는 모든 것, 그것이 그림자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자라납니다. 조용하게, 의식 없이. 하지만 결코 수동적이지 않게. 생각해 보세요. 당신은 어릴 때부터 착하고 예절 바르고 말썽을 일으키지 말라고 배웠습니다. 욕심쟁이 되지 마라. 무례하지 마라. 반항하지 마라. 그래서 당신은 배웁니다. 당신은 자신의 그 부분들을 묻어버립니다. 당신은 아름답고 사람들에게 좋으며 연기하는 가면을 만들어냅니다. 모두가 좋아할 만한 사람, 절대 불편함을 주지 않는 사람, 항상 네라고 말하는 사람. 그런데 당신이 절대 하지 않는 아니요에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당신이 표현하지 않는 그 분노는, 당신이 부정하는 건강한 욕심은, 그런 것들은 증발하지 않습니다. 쌓입니다. 그리고 여기 윤기 깨달은 끔찍한 역설이 있습니다. 당신이 자신 안에서 뭔가를 부정할 때 당신은 그것을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서 보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투사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악이 당신의 삶으로 들어오는 가장 눈에 띄지 않는 방식입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생각해 봅시다. 당신을 정말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 말이에요. 거만하고 욕심 많고 무정해 보이는 사람. 당신은 그 사람을 맞지 않을 정도로 강하게 판단합니다. 당신은 생각합니다. 어떻게 누군가가 저렇게 이기적일 수 있어? 그리고 그 판단 속에서 당신은 도덕적으로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결국 당신은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당신은 착합니다. 당신은 배려심이 있습니다. 당신은 신경을 씁니다. 하지만 여기 피할 수 없는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의 강도가 당신에게 뭔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의 그림자를 직접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을 그렇게 짜증나게 하는 그 사람에게서 당신이 보는 것은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너무 깊이 부정해서 지금 당신 자신의 착함이라는 환상을 지키기 위해 밖에서 그것을 비난할 수밖에 없는 그것에 관한 것입니다. 융은 이를 위한 기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 적용할 수 있고 당신이 세상을 보는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무언가를 말이죠. 첫 번째 단계, 누군가를 심하게 판단하는 순간을 인식하세요. 이 사람은 좀 그네 같은 가벼운 판단이 아닙니다. 본능적이고 강렬한 감정 반응을 일으키는 판단입니다. 분노, 경멸, 혐오. 이런 강한 감정을 느낄 때 멈추세요. 두 번째 단계, 자신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거부하는 나 자신의 어떤 부분을 이 사람에게서 보고 있는가? 이것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당신의 자존심이 저항할 겁니다. 아니야, 난 절대 그렇지 않아. 이 사람이 정말 문제야 라고요. 하지만 그 질문과 함께 머물러 보세요. 왜냐하면 당신이 그렇게 크게 반응하고 있다면 거기에 뭔가가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단계, 그리고 이것이 가장 미묘하면서도 가장 강력합니다. 투사가 일어나기 직전의 그 순간을 인식하세요. 누군가의 행동을 보는 것과 그것을 판단하는 것 사이에 그 작은 시간, 그 작은 틈새 안에 의식이 있습니다. 그 공간에서 당신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것이 불편한 이유는 내가 절대 자신에게 이런 걸 허락한 적이 없기 때문이구나 라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는 내가 짜증나는 이유는 내 안에 이 부분이 나타날 때 나 자신이 판단하기 때문이구나 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할 때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판단의 힘이 약해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더 이상 그림자를 투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그것을 직시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윤기 평생 가르치려 했던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모든 판단은 항상 자기 자신에 대한 반영입니다. 항상. 거울은 절대 거짓을 말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손가락으로 가리킬 때 나머지 세 손가락은 당신을 향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문제가 없어서가 아닙니다.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불편한 이유는 그 사람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정하기를 거부하는 당신 안의 것을 그 사람이 깨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깐 이걸 깊이 새겨보세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깊은 바다를 상상해 보세요. 표면에서는 모든 게 잔잔하고 조용하고 통제된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 아래 깊은 곳에는 강한 조류가 흐르고 격렬한 움직임이 일고 보이지는 않지만 물의 방향을 결정하는 거대한 힘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은 표면입니다. 그림자는 깊이입니다. 당신은 표면만 존재한다고 가정할 수 있지만 그 조류는 계속 흐릅니다. 이 조류를 부정할수록 당신은 표면을 잔잔하게 유지하기 위해 더 많은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그것은 지치는 일입니다. 항상 착한 것이 그렇게 피곤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당신이 진정성 있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억누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억압은 끊임없는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끊임없는 자제, 끊임없는 긴장, 그리고 여기 잔인한 역설이 있습니다. 억압할수록 그림자는 더 강력해집니다. 왜냐하면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투사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투사된 것은 공격당합니다. 당신은 자신의 착함이라는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사람이 됩니다. 도덕적으로 경직되고 비판적으로 냉정하고 감정적으로 거리를 두게 됩니다. 모두 착한 사람이 되기 위한 이름으로 윤은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당신의 그림자가 탈출하는 메커니즘입니다. 자신 안에서 볼 수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그들을 판단합니다. 그들을 비난합니다. 그들을 피합니다. 벽을, 경계를, 분열을 만듭니다. 우리 대그들,
선한 사람들 대 악한 사람들, 깨달은 자들 대 무지한 자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결국 자신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입니다. 가장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실이 여기 있습니다. 당신이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당신을 짜증나게 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거부한 당신의 한 부분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당신이 판단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의 그림자를 비추는 거울을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당신이 바라볼 용기가 있다면, 인정할 겸손함이 있다면 그들을 적으로 보는 것을 멈추고 스승으로 보기 시작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단지 존재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반응은 그들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메커니즘을 봅니다. 무의식적 친절은 억압을 만듭니다. 억압은 그림자를 만듭니다. 그림자는 투사를 만듭니다. 그리고 투사는 당신이 밖에서 보는 악을 만들지만 실제로는 당신 안에 부정되고 숨겨지고 인정받지 못한 채 살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환을 멈출까요? 어떻게 투사를 멈추고 통합을 시작할까요? 어떻게 거칠의 친절을 진정한 선함으로 변화시킬까요? 답은 더 친절해지는 데 있지 않습니다. 더 의식하는 데 있습니다. 앞으로의 길은 자신의 더 많은 부분을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부끄러워서 인정하기 힘든 부분을 포함해 자신의 모든 부분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림자를 이해하는 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융의 진정한 통찰은 통합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무의식적 악을 의식적 전체성으로 변화시키는 방법, 자신으로부터 도망치기를 멈추고 온전해지기 시작하는 방법, 그리고 바로 거기서 진정한 변화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그림자가 어떻게 작동하는지 봤습니다. 부정 속에서 형성되고 억압 속에서 자라며 마침내 판단으로 폭발하는 것을. 당신이 미워하는 모든 사람은 당신 자신에 대해 무언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융의 통찰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발견은 단지 그림자를 식별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통합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었습니다. 통합은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식에 관한 것입니다.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한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투사가 무의식적 악이 사는 곳이라는 것을.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생 이 순환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들은 좋은 사람이 되려고 노력합니다. 미소 짓고 싶지 않을 때 미소 짓습니다. 반대하고 싶을 때 동의합니다. 분노, 시기, 이기심, 자만심을 억누릅니다. 그리고 필연적으로 그들을 깊이 짜증나게 하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가식적인 누군가, 오만한 누군가, 조종하는 누군가. 그리고 그들은 판단합니다. 가혹하게, 자비 없이. 단지 거울을 보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윤근 이것을 투사라고 불렀습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투사 그 자체가 아닙니다. 무의식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하고 투사할 때 당신은 인질이 되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자비에 달려있게 됩니다. 누군가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마다 당신은 통제력을 잃습니다. 판단할 때마다 당신의 힘을 넘겨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순환을 깨뜨릴까요? 어떻게 그림자를 통합할까요? 먼저 당신은 인정합니다. 그림자가 존재한다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수치심이 아닌, 죄책감이 아닌 진실함으로. 당신은 자신을 바라보며 말합니다. 그래, 나는 분노를 가지고 있어. 그래, 나는 질투를 가지고 있어. 그래, 나는 이기심을 가지고 있어. 그래, 나는 교만을 가지고 있어. 그리고 이것이 나를 악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야. 나를 인간으로 만드는 거야. 이것이 첫 번째 단계입니다. 그리고 가장 어려운 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면을 유지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신이 선하다고 믿기를 선호합니다. 자신이 다르다고, 더 낫다고. 하지만 진실은 우리 모두가 같은 그림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차이는 단지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누가 부인하느냐에 있을 뿐입니다. 두 번째 단계, 당신은 관찰합니다. 그림자가 나타나는 순간들을 알아차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림자는 항상 판단으로 나타납니다. 저 사람은 정말 가식적이야 라고 생각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은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서 보는 것 중 내 안에서 부정하는 것은 무엇인가? 과도한 분노를 느낄 때마다 당신은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이것이 내 대해 무엇을 드러내는가? 이것이 결정적인 순간입니다.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대면이라고 불렀습니다. 반응 대신 의식을 선택하는 순간입니다. 미세한 순간입니다. 촉발과 반응 사이의 찰나, 그리고 그 순간 모든 것이 변합니다. 왜냐하면 투사의 순간에 당신의 그림자를 인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 힘이 사라집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것을 보지만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지배되지 않습니다. 판단이 나타나는 것을 보지만 더 이상 그것에 의해 정의되지 않습니다. 질투, 교만, 이기심을 보고 단순히 관찰합니다. 동일시 없이, 드라마 없이, 행동할 필요 없이. 실제적인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회의에 있습니다. 누군가 당신이 가식적이라고 여기는 어조로 말합니다. 연기하는 듯한 어조, 분명히 인상을 주려는 어조. 그리고 당신은 분노를 느낍니다. 본능적인 짜증. 당신은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정말 비상적이야. 이것이 바로 그 순간입니다. 투사가 구체화되기 직전의 순간입니다. 이제 판단을 계속하는 대신 당신은 멈춥니다. 그리고 묻습니다. 내 안에 어디에 똑같은 연기가 존재하는가? 나도 어디에서 인상을 주려고 하는가? 나도 어디에서 가면을 쓰는가? 그리고 갑자기 당신은 봅니다. 당신의 분노가 그 사람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당신이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바로 그것을 그 사람이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다는 사실에 관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가식적인가요? 어쩌면. 하지만 당신도 그렇습니다. 차이는 당신이 억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억압은 판단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통합입니다. 가식적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그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부정함으로써 당신은 단지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만들 뿐입니다. 그리고 무의식적인 것은 위험해집니다. 윤근 개성화, 완전한 자기 자신이 되는 과정은 그림자를 받아들이는 것을 요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악하게 되고 싶어서가 아닙니다. 자유로워지고 싶어서입니다. 판단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억압할 필요로부터의 자유, 선함이 어둠의 부재라는 환상으로부터의 자유. 왜냐하면 진정한 선함은 자신의 어둠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함은 분노를 알면서 평온을 선택합니다. 이기심을 알면서 관대함을 선택합니다. 교만을 알면서 겸손을 선택합니다. 하지만 억압으로가 아닙니다. 의식으로. 억압할 때 당신은 끊임없이 자신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가면을 유지하는 데 에너지를 소비합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진짜 모습을 볼까봐 두려움 속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때 불가피하게 당신은 투사합니다.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모든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서 봅니다. 그리고 당신은 판사가 됩니다. 비평가가, 도덕성의 수호자가. 하지만 그 도덕성 아래에는 오직 두려움만이 존재합니다. 발각될 두려움, 거부당할 두려움, 충분히 선하지 못할 두려움. 하지만 그림자를 통합할 때 두려움은 사라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숨길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자신의 깊이를 알고 있습니다. 분노, 질투, 이기심, 교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부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억압할 필요가 없습니다. 더 이상 투사할 필요가 없습니다. 바다가 돌아옵니다. 이 비유를 기억하시나요? 표면은 잔잔하지만 깊이는 경랑인 바다. 그림자를 통합할 때 당신은 표면만 존재한다고 가장하는 것을 멈춥니다. 깊이가 당신의 일부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인정함으로써 더 이상 그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단순히 존재할 수 있습니다.
깊이를 의식하기 때문에 표면에서 평온할 수 있습니다. 거울이 맑아집니다. 더 이상 왜곡을 보지 않습니다.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투사하지 않습니다. 자신 안에서 부정하는 것의 반영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사람들을 봅니다. 그리고 이 명료함은 평화를 가져옵니다. 왜냐하면 판단은 지치게 하기 때문입니다. 억압은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의식은 해방적입니다. 그리고 벽은요,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쌓은 벽은요, 그것들은 녹아내립니다. 취약해져서가 아닙니다. 결코 그것들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항상 벽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을 보호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것들이 당신 자신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이 진정 누구인지 보는 것으로부터, 그리고 마침내 바라볼 때 마침내 어둠을 포함한 당신 본성의 전체 범위를 인정할 때 벽은 불필요해집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자신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최종 역설입니다. 윤기 발견한 진정한 역설입니다. 무의식적일수록 더 선해 보이지만 더 많은 악을 투사합니다. 그림자를 더 많이 부정할수록 그것이 더 당신을 지배합니다. 더 판단합니다. 더 증오합니다. 피하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더 됩니다. 하지만 의식적이 될수록, 어둠을 더 많이 통합할수록 당신의 선함은 더 진정성 있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더 이상 가면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연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닙니다. 선택입니다. 자유입니다. 악을 억압해서가 아니라 악을 알고 다르게 선택하기 때문에 선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선함입니다. 자신의 어둠과 결코 마주하지 않은 사람의 순진한 선함이 아닙니다. 시면을 들여다보고 떨어지지 않기로 결정한 사람의 의식적인 선함입니다. 시면이 존재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깊이를 알고 빛을 선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만약 당신이 이걸 보고 있으면서 뭔가 울림이 있었다면, 항상 착하기만 하려다가 지쳐버린 경험이 있다면, 누군가를 너무 강하게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한 적이 있다면, 당신은 이 작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당신은 그림자를 통합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빠른 과정이 아닙니다. 한 번 하면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입니다. 하나의 여정입니다. 당신이 인정하고 싶은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한 존재라는 걸 끊임없이 깨달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복잡함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인간성입니다. 이번 주에 당신이 할 수 있는 실제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판단들을 관찰하세요. 누군가에 대해 비판적인 생각을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멈추세요. 그리고 물어보세요. 이것이 내 대해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당신 자신을 판단하지 마세요. 당신 자신을 책망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세요. 그저 인정하세요. 왜냐하면 그림자는 당신의 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선생입니다. 그림자는 당신이 아직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당신이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게 정확히 무엇인지 보여줍니다. 그리고 당신이 마침내 그것을 보고 마침내 인정할 때 그것은 그 힘을 잃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어둠은 고쳐야 할 뭔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이해해야 할 뭔가입니다. 통합해야 할 뭔가입니다. 당신이 누구인가의 전체성 속에 포함시켜야 할 뭔가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렇게 할 때 당신이 두려워하던 부분들을 포함해 당신의 모든 것을 마침내 받아들일 때 당신은 온전해집니다. 당신은 자유로워집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착한 사람이 됩니다. 만약 이것이 당신에게 깊이 울렸다면 그림자 작업에 대해, 융에 대해, 자기 개성화의 길에 대해 더 깊이 탐구해 보세요. 이것은 단순한 철학적 지식이 아닙니다. 온전한 인간이 되기 위한 실질적인 지침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세요. 그림자는 고쳐야 할 뭔가가 아닙니다. 알아야 할 뭔가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이 자신의 어둠을 직시하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마침내 당신이 진정으로 되고 싶은 사람을 선택할 자유를 얻게 됩니다.